일단 이때 이제 롱을 탔었던 이유는 명료해요. 그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전체 하락 추세를 보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어제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ABC로 떨어졌고 ABC로 반등이 왔고 그 다음에 임펄스로 떨어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가 마지막 떨어지는 5파동이 1, 2, 3, 4, 5 임펄스거든요. 근데 마지막 5파동이 4, 5에서 5 나오는 게 임펄스가 못 나오고 ABC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다.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여기를 뚫지 못하고 떨어지면 이게 임펄스가 아닌 게 되고 왜? A, B, C에다가 엔딩 다이아곤이 나와서 ABC의 1, 2, 3, 4, 5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ABC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ABC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저점이 바로 갱신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갱신될 수도 있고 ABC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서부터 갱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가 임펄스로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행이 시작된 거예요. 임펄스라는 거는 새로운 진행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여기를 넘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ABC가 나왔으면 A, B, C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중요한 거는 ABC의 엔딩 다이아고널 나오는지 아니면 1, 2, 3, 4, 5가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라. 어떻게 알 수 있다? 이 추세보다 더 올라오면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을 가서 전저를 한 번 더 갱신하면 그리고 올라오면 그러면 ABC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올라오면 임펄스가 되는 건데 이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떨어진 거는 임펄스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이제 오늘의 결론이에요. 어제는 몰라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오는 파동을 보고 아 이렇게 됐구나 이게 임펄스였구나 라는 걸 지금 알았어요. 임펄스라는 걸 지금 알면 어떻게 돼요? 아 이 고점은 깨지지 않겠구나. 그러면 숏각을 봐야겠구나. 숏각을 봐서 숏을 들어가요. 어디까지? 이 아래까지. 그리고 손절을 칠 수도 있죠. 손절은 어디서 쳐요? 여기서. 왜? 손절은 언제 친다? 내 진입 근거가 틀렸다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 손절을 쳐요. 근데 내 진입 근거는 뭐였어요? ABC 떨어졌고 ABC 올라온 다음에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아 삼성은 ABC가 이런 식으로 나오려나 보다 라는 거였죠. 제 분석이 틀렸다는 걸 인지할 수 있을 때는 언제? 이 고점이 깨졌었을 때. 이러면 여기가 먼 손절 라인인데 이건 이제 길게 분석한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숏을 들어갔죠. 이런 분석에 의해서.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같은 경우는 382에서 조정받고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온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숏 스퀴징을 위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하락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락을 많이 받고 여기서 하락 매물대가 쌓였기 때문에 이대로 하락하면 숏 공략한 개미들 다 수익을 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숏 포지션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숏을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강제 청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빠르게 올리면 손절이 빠르게 올리면 숏 스퀴징이 나요. 손해가 커지면서 그러면서 숏 손절들을 다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숏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숏 스퀴징 이 장대 양봉은 숏 스퀴징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한 이 부분 파동 카운팅은 모르겠으나 1, 2, 3, 4, 5로 본다면 임펄스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되죠. 고점 찍고 임펄스 하락했는데 여기서 다시 임펄스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가 임펄스가 아니거나 여기가 임펄스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트레이더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뭐가 더 확률이 높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는 더 큰 파동이고 더 임펄스 파동이 명확해 보이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임펄스 보시면 자 모든 임펄스 파동은 쪼개면 또 임펄스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 1, 2, 3, 4, 5인데 처음에 나오는 1이 어떻게 돼? 1, 2, 3, 4, 5 5파동으로 쪼개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 3파동 5파동으로 쪼개져요. 그리고 좀 억지긴 한데 삼각수렴을 이렇게 그어서 A, B, C, D, E로 하면 1, 2, 3, 4, 5가 되긴 해요. 그래서 5파동 다 쪼개져요. 검증을 해보면 이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임펄스 하락 파동이에요. 반대로 이거는 쪼개더라도 절대 임펄스로 쪼개기가 힘들어요. 절대는 아니지만 임펄스로 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면 확률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뭐가 임펄스가 맞는지는 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는 건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죠. 시간이 지나기 전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높은 확률로 베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임펄스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ABC 조정 파동이 나왔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한 숏타점은 어떻게 잡느냐, 한번 올라왔었다가 한번 더 올라왔는데 RSI가 그러니까 여기서 급상승이 나오면서 15분봉 RSI 보시면 많이 올라왔는데 다음에 가격이 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RSI는 오히려 떨어졌죠. 가격은 올라갔는데 보조지표의 가격은 떨어지면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하락 다이버전스는 하락적으로 추세가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숏을 타서 여기서 숏 탔던 평단을 높였죠. 높였어요. 그래서 제 평단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1690 이 정도 돼요. 딱 여기. 그러면 이제 타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냐,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일단 숏한 근거가 또 있는데 여기가 넥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넥라인이 뭐냐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때 여기가 계속 지지받았었어요.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지지받고 일곱 번째 떨어졌거든요. 지지받았던 지점이에요. 여기 넥라인이. 여기가 깨지면 넥라인이 깨지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지지받던 데가 깨지면 다음에 올라올 때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때도 저항을 받고 못 올라오고 결국 도로 떨어졌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시면 이때 모양과 지금의 모양이 유사하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쵸? 이때도 해쇼를 그리고 넥라인 깨면서 임펄스 5파로 떨어졌고, 이때도 해쇼를 그리고 넥라인 깨지면서 임펄스 5파로 떨어졌죠.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한 패턴은 뭐라고 하냐면 프랙탈이라고 표현해요. 프랙탈, 우리들은. 그러니까 동일한 프랙탈이라고 보면 동일한 구조라는 거예요. 차트 모양이. 그렇게 봤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넥라인이 되죠. 숄더, 헤드, 숄더, 지지, 여기서 깨져서 내려왔었죠. 반대로 올라오려다 보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점 찍고 지금 조정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 조정이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넥라인 저항 부근, 그 다음에 하락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단기 임펄스 이렇게 카운팅하도록 놨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피보나치 떨어진 거 대비 정확하게 618 지점이에요. 618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숏을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추가 숏을 타서 평단을 높여서 여기 정도 평단을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고 이제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이게 임펄스가 아니고 이게 임펄스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임펄스 나왔으니까 반등 왔다가 임펄스로 떨어져야 돼요. 임펄스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임펄스로 떨어지고 있는 중인지를 보는 거야. 자세하게.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이게 임펄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온다 라고 하면 임펄스가 아닐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과거 차트들을 다 돌려서 임펄스였던 거랑 아니었던 걸 다 구분해 보시면 이 모양이 임펄스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몰라도 본인만의 그런 본인만의 통계가 생기거든요. 아, 이걸 임펄스로 본다면 80% 확률은 맞다. 이건 70% 확률은 맞다. 이런 게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 차트를 자꾸 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임펄스가 아닐 확률이 조금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 숏 평단이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올라왔었을 때 충분히 여기서 차트 파동 모양을 보고 이게 임펄스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 위로 추가로 올라갈 건지 아닐 건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숏인데 올라왔었을 때 본절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빠질지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절하지 않고 이거 아무래도 임펄스 같아 라고 생각하면 전 고점 여기를 손절 라인을 잡고 홀딩할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거든요. 1, 2, 1, 2, 3, 4, 5, 4, 5. 그래서 3파가 1, 2, 3, 4, 5가 나오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그랬었을 때 기준이 뭐가 돼요? 1, 2, 1, 2니까 이 분석이 틀리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보다 올라가면 틀린 거예요. 왜? 1, 2, 1, 2라고 봤었으니까.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어디서 잡으면 돼요? 여기서. 딱 제 평단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이상 올라오면 본절을 하는 게 사실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 다만 여기 떨어진 게 너무 임펄스 같다는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손익비가 여기서 손절 치더라도 손익비가 너무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면 홀딩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지금 의사결정을 못했어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갑자기 좀 방송을 켜야 돼서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고 방송을 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가 맞는 판단인지 지금 판단이 좀 흐려지네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머리가 좀 맑아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할 텐데. 지금도 헤드앤숄더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맞는데 여기 버티면 안 되거든요. 그 해숄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게 일단 당연히 아시겠지만 숄더, 헤드, 숄더가 있고 넥라인이 분명 있고 넥라인이 깨지면 떨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볼륨도 보셔야 돼요. 숄더 볼륨, 헤드 볼륨, 또 숄더 볼륨 맞죠? 그래서 볼륨도 헤드앤숄더가 나와야 진짜 해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래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얘가 해줄이 아니고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숏을 타. 근데 볼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야. 이러면 해줄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해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볼륨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해줄 패턴을 보실 때는. 그렇고 또 특징은 뭐냐면, 넥라인이 깨지면 헤드 크기만큼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밑에서 비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불쾌해요. 솔직하게. 아니 해셜 모양 나왔고 떨어질 자리인데 여기서 왜 비비고 있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모양과 볼륨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넥라인을 부셨다는 걸 봤었을 때 해셜 패턴 완성돼서 떨어져야 되는데 왜 여기서 떨어지다 말고 계속 지금 버티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진짜 과거 차트를 안 봤다는 거에 대한 전형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ABC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저처럼 임펄스를 카운팅 할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안 틀렸죠? 어떻게 틀렸어요? 이게 안 틀렸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지나가서 알 수 있죠.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렇게 ABC로 카운팅해도 맞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도 맞아요. 지나가서 결과가 알려주죠. 이게 과연 ABC였는지 임펄스였는지. 근데 이게 ABC로 보는 게 맞는지 임펄스로 보는 게 맞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모양이 임펄스인지 ABC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퍼런스를 참고해야 알 수 있죠. 레퍼런스를. 레퍼런스가 어디 있어요? 정답지가, 이게 정답을 맞춰보려면, 이게 임펄스인지 ABC인지 정답지를 맞춰보려면 정답지가 어디 있어요? 레퍼런스가 과거 차트에 있죠.
과거 차트에 동일한 모양이 나왔을 때 이걸 ABC로 카운팅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틀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카운팅하면 장담하는데 95% 이상 확률로 틀려요. 일단 차라리 이렇게 카운팅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이거 이렇게 카운팅하셨기 때문에 완벽히 거의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일단 비트코인이래. 엘리어트 파동 이론 책이나 이론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규칙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 내가 파동 카운팅 이렇게 했어요. ABC가 535 ABC가 아니라 이제 극단적인 거예요. 333인데 플랫 모양이 아니고 이 535 ABC 뭐라고 하지? 이제 머리가 멍해가지고 플랫처럼 안 보여도 이해해주세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 차트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이런 식으로 차트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끝인지 아닌지도 몰라. 우리는 카운팅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카운팅해야 정답일까? 나라면 이렇게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오를 거다 라고 카운팅 할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그림을 놓고 이렇게 카운팅 하죠. 여기가 끝이죠. 숏을 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오르니까 손해가 계속 나겠죠. 왜 이렇게 하면 틀릴까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상관없어요. 자, A라는 파동이 완성됐었을 때 A 파동 안에 ABC가 있죠. 이제 파동 내부 파동이에요. 마이너 파동의 조정이 이 정도가 B 파동 이 정도 왔어요. 이것도 A, B, C죠. 근데 파동이 완성됐는데 또 이제 조정이 왔어요. 이것도 C 파동의 A, B, C의 내부 서브 파동으로 카운팅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체 큰 파동 말고 이 A라는 파동 완성된 거 말고 그 전에 이제 내부 파동이 있죠. A, B. B 파동 있죠. 이게 이거보다 크잖아. 더 큰 파동이 조정됐으면, 큰 파동이 완성됐으면 큰 조정이 와야 되는 거고, 이 조정은 뭐예요? 여기 마이너 A, B, C 중에서 이 A에 대한 되돌림이 이거거든요. B거든요. 이만큼 상승했는데 이만큼 크게 떨어졌으면, 더 큰 상승이 있었으면 일반적으로 더 큰 조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최소한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엘리어트 웨이브 룰에는 없어요. 책에도 없는 내용인데 과거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 이렇게 카운팅하면 틀린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브 파동이죠. A 파동은 서브 파동인데 더 큰 파동이 완성됐으면 더 큰 조정이 와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라 이렇게 카운팅하면 안 돼요. 이렇게 카운팅하면 이거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C 웨이브를 다시 카운팅하면 이렇게 되죠. 제 눈에는 이게 기간적으로 훨씬 더 큰 조정을 했다고 봐요. 그쵸? 파동 내부의 마이너 카운팅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파동 내부의 마이너 카운팅이 더 큰 조정일 수도 있긴 해요. 간혹가다.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거는 이거를 임펄스로 봤죠. 1, 2, 3, 4, 5. 그 다음에 이걸 ABC로 봤죠. 이러면 뭐가 돼요? 533 ABC가 되죠. 553 맞나? 533 ABC가 있죠. 533 ABC로 보잖아요. 근데 아마 533 ABC가 없어요. ABC 중에서 333, 335, 535가 있는데 533 ABC가 없거든요. 틀렸죠. 그래서 명확하게